들리세요? 네, 빨간아토님. 들리세요? 들리시면 1번 트린다님. 명절인데, 시골 안 가십니까? 응? 음. 그러다 건물 산다. 그러다 빌딩 산다. 건물주가 소원이다. 그거죠? 그러다 건물 산다님. 그지? 음. 그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 보통 그냥 평범한 분들의 가장 큰 소원이 그거죠, 그죠? 건물주, 그지? 놀고 먹는 거, 월세 받아서.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다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 분들이 더 많고. 그런데 그런 꿈은 꿔야지, 그죠? 자, 이제 지난 그 주에도 이야기를 했고 또 참 시장이 지지부진해, 그죠? 연속성은 없는 시장이고 그러면서 시장의 레벨단이 하락을 한번 한 마디를 레벨단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힘이 없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그게 이제 그래서 오늘은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6시 30분 정도, 25분 남았는데 그 정도 간단하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연휴 지금 얘기한 것보다는 연휴 전날 이야기하는 게 더 낫잖아. 그죠? 왜냐면 우리 시장 마감하고 예? 지금 미국 시장도 계속 열리고 예? 그런 가운데에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연휴 마지막 날, 예? 연휴 마지막 날 9시에 제가 요 공개 방송을 다시 하려고 그래요. 연휴 동안 항상 푹 쉬면 연휴 마지막 날 제가 이제 회원 방송을 하는데 어, 요번에는 연휴가 길기 때문에 회원 방송은 7시 반 정도에 먼저 하고, 그 다음 9시쯤에 공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늘 뭐죠? 시골에 가시는 분, 저도 이제 오늘 밤에 시골 내려가거든요. 강원도 양양인데, 그러신 분들은 오늘 듣지 마시고, 지금 내려가셔도 돼요. 아셨죠? 지금 얘기한 것보다 오히려, 연휴 마지막 날 9시에 공개 방송일 때 들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응? 지금 마음도, 다 일정 정도, 명절 흐름으로 가는데 이런 날 이런 날 컴퓨터 앞에서 또 모니터 휴대폰 앞에서 어, 시간 쓰지 마시고 명절에는 가족하고 같이 보내야지, 그제? 가족 친지들하고. 그래서 빨리 끝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쁘시면 빨리 가셔라.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 저녁 9시에 다시 보시자. 아셨지? 자, 그럼 이제 바쁘지 않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이제 다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낸 건 유진투자증권 한병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얘기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거냐면 그 사람의 말을 믿으려면 그 사람이 어떤 내용과 어떤 흐름을 보여줬느냐. 그죠?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전에 스몰캡 종목 두 종목 상장 폐지된 거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죠? 어떤 특정 종목에 이렇게 과도한 리포트를 낸다는 건 시세 조종 혐의도 일정 정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다만
이런 경우가 흔치 않다. 응?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첨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 특정 증권사가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나 많이 리포트를 내는 경우가 크지 않아.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었었던 부분은 이 앞에 부분, 이전에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죠? 신뢰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추정한 추정치에 대한 근거, 논리적 근거 있느냐. 제가 앞만 따져봐도 하나밖에 맞는 게 없다. 그죠? 그거 이제 리튬 가격 하락하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맞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에 있어서 9월이 이제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한 거는 예상을 했는데 제가 예상한 범위보다도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우리 시장이나 해외 시장 모습이에요. 그게 왜 FOMC 회의 때문에. 응? 자, 그러면 FOMC 회의 그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으니까 금리, 긴축 이 부분과 연관된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고, 그죠? 그 이전에 염두에 놓였었던, 그지? 셧다운 문제. 그리고 학자금 이자 지원 중단하면서 가계 이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은 경기에 대한 부담으로 진행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 미국 자동차 3사가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었는데 이제는 파업 중이지. 파업 중인데 그 파업이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그죠? 이 부분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바이든 대통령이 앞에 가가지고 같이 시위하면서, 그 임금 인상해줘라. 그러는데, 모두 다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장인 다니시면. 뭐 알바를 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직장에서 월급 많이 주고 임금 인상 많이 하면 좋죠. 그죠? 근데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또 물가도 올라가야 정상인 거지, 그지? 그건 이제 그런 부담감이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 자동차 3사가 주장하는 노조들의 그 임금 인상안이 뭐 적게는 30%, 많게는 40%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들어두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도 맞고, 그죠? 또 물가 상승분만큼 이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 것도 많고, 근데 좀 빨리 좀 해결해라. 중요한 건 그게 해결되는 타이밍이 나름, 그죠? 반전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악재가 있는데 악재에 대한 해소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아까 셧다운과 관련된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큰 영향권이 없다. 그죠? 큰 영향이 없어요. 셧다운 자체만으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이거 뭐 생소한 것도 아니야. 그지? 카카오와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도, 그지? 에코프로가 22만 1,500원일 때 같이 비교하면서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얘도 지금 연봉으로는 조정을 지금 이 육고리를 달고 7월 16일 날 고점 나온 이후에 월봉에서 과열 해소시키는 과정이야, 지금. 크게 바뀐 거 없어요. 추세가 깨진 것도 없고 단기 부분이 깨진 거지. 그지? 단기에서 120선, 얘네들은 120일 이평선, 그리고 양극재 쪽은 200일 이평선, 그리고 저쪽 헐쭉만한 애들, 걔네들은 뭐해? 그것도 깨버리고 놓여져 있는 상황. 그죠? 근데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는데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 좀 조정을 받았지만 급락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양봉 오늘 카카오가 됐지만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그랬을 걸, 아직도 카카오 비싸다고. 그죠? 이 저점 보러 갈 거라고. 그죠? 이 저점 깨러 갈 거다, 여기. 응? 그때 22만 1,500원, 22만, 에코프로가 22만 1,500원일 때 카카오의 자리가 여기였어요. 63,500원. 그죠?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 위치에서 17만 3천 원에서 이렇게 내려온 이 카카오는 비싸다고, 아직도 팔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죠? 10만 원에서 22만 1,500원 올라온 에코프로는 지금 사야 된다. 싸다. 응? 63,500원에 다른
어디 가서 그죠? 이 가격도 비싸다고 그러는 사람 들어봤냐라고 제가 이야기했을 거야. 그 이후에도 결국 내려오잖아. 그죠? 이건 시장보다 더 안 좋은 섹터예요. 시장 지수보다. 거기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섹터 전부 다를 이야기를 못 해줬지만 그지?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카카오, 네이버 이쪽 부분 카카오보다는 조금 네이버가 그래 그나마 나은데 그래 보니지 그지? 큰 매력이 없어. 가격이 이 큰 추세 라인을 월봉에서의 추세가 깨지는 이런 자리가 나타나면 다시 되돌아 나오는데 기업의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되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기본적이다. 얘만 그러느냐? 아까 보신 것처럼 그죠? 뭐 경기 쪽에 중국 경기와 맞물려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게 화학 쪽 라인이잖아, 그지? 화학, 산업재, 소재 이쪽 라인에 얘도 하염없이 떨어졌다고 많이 떨어졌다고 여기 잠깐씩 이렇게 반등하는 거 거기에 귀 기울이다가 계속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 그죠? 쉽지 않다. 이런 쪽에 전저점을 깨러 내려오는 애들. 그러면서 비교 드렸을 때는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오늘 반등을 했지만 콘텐트리 중앙. 그죠? 이거 오늘 양봉 나서 좋아요? 이게 아니잖아. 그죠? 추세로 하락하고 있는 라인들을 잘못 건드리면 오랜 시간 흐름을,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 거야. 주식은 가격 조정이 세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기간 조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승 추세 라인에서 추세를 밟고 일봉의 추세를 밟고 올라갈 때 확 올라갈 때 고점 역시 정배열인 상태에서 고점이 나는 거예요. 뭐가 그랬어? 대부분의 고점이 나는 건 정배열일 때 고점이 나는 거죠. 그죠? 에코프로가 정배열일 때 고점이 난 거잖아요. 응? 주식은 주구장창 사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매도도 어느 정도 라인에선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위치 이 라인은 뭐예요? 조금 힘들어도 행여나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쪽으로 바라보는 타이밍인 거고 마찬가지야. 아까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도 그런 흐름에서 보는 거라고. 좋은 쪽과 안 좋은 쪽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 거고 시장 지수 흐름으로 봐서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 시장 업종 종합 흐름 부분으로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가 고점 대비 10% 밀려줬지 그지? 그럼 이제 지금 이 위치는 뭡니까? 마디려 하나 이 하락 부분만큼 오늘 떨어진 거 아니야? 2차 하락을. 그죠? 거의 요 하락 부분으로 온 거라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여기. 거기에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박스권 흐름에 2450포인트와 요 2650포인트 나이에 박스권이 연장된다. 여기서 이렇게 싹 올라갈 일도 없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한다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오늘 양봉이 세도 이게 바로 곧바로 도는 게 아니고 그죠? 여기서 방송 중 내가 이 방송 끝나고 전화할게. 제가 오랜 친구인데 명절이라고 또 전화 오는 모양이네. 근데 안 받을 수 없는 친구라서 네. 여튼 이렇게 깨버렸잖아. 근데 일봉은 깨졌어요. 그죠? 그런데 월봉은 뭐에 지지라인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잖아. 그제? 지금 이렇게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의 3분의 1 되돌림을 보여준 거지. 반 정도 되돌림 보여줬지. 왜? 코스닥이 이 저점 대비 뭐에 40% 올라왔다가 20% 까이면서 지금 저점. 왜 못 가냐? 거래소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가 못 가는 이유. 거래소도 지금 여기 20주 이평 라인 부분에 지지를 받고 있는데 거래소가 못 가는 이유. 삼성전자가 못 간다. 그죠?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잖아. 여러 가지 이유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서 이 가격을 형성한 게 아니죠. 앞으로 실적이 저점을 찍고 여기서의 저점 부분 지금 적자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적자 폭이 축소되고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인 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으로 이
시가총액을 설명한 건 안 되는 거예요. 비싼 거예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경기 환경, 반도체 산업 환경이냐? 그러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9월 30일 날 뭐예요? 그래서 지금 듣지 마시고 뭐지? 10월 3일 날, 그죠? 10월 3일 날 들으시면 10월 3일인가? 연휴 마지막 날 이제 들으면 수출입 실적, 품목별 수출 실적, 그죠? 섹터별 수출 실적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9월 30일 날 대한민국의 수출입 실적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미국 시장에서 셧다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전미 자동차 노조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런 것들이 원활히 잘 풀려야 지수의 반등이 세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수 차트가 지수가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종목이 세게 올라갈 겁니다.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응?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주식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죠? 그 기업이 잘 나가고 있어. 잘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유상증자를 해버려. 아니면 대주주가 먹튀를 해. 그죠? 횡령을 해. 그러면 그 회사 안만 좋았던 회사도 꼬꾸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주식을 남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친구들한테도 주식을 하고 있는 애들 아니면 주식 2주식 좋다 이런 거 얘기 안 해줘. 왜? AS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 주식을 이야기를 했다가 그죠? 그 회사에 갑자기 특별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 관리자 투님 오늘 가입하시는 분은 저기다 전부 다 플러스 5일을 더해 주세요. 아셨지? 오늘만. 여튼 자 이제 그런 라인 부분인데 그래서 주식을 남한테 권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그죠? 우리가 2차 전지를 하든 송배전망 업체를 하든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 라인에서 이 현대오토웨이브도 18만 원 내려오는 위치는 이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이날. 그 이전에 제가 현대오토웨이브 계속 좋은 주식이다. 18만 원 이하로 들어오면 사셔라. 그지? 18만 원 이하로 들어올 때만 사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기간 조정이 흘러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서 실적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레벨업 할 가능성이 높다. 그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어느 기업이 저는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는다리잖아요. 카카오나 네이버 플랫폼이라든지 또 유통, 그죠? 조선, 이런 쪽 건설 이런 쪽은 반등을 해도 저는 이런 주식을 매매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어떤 특정 종목 부분을 오늘 지금 반등한 부분에 지수의 반등이 아침부터 나온 건 뭐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예요?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반등해주면서 코스닥의 지수 반등이 나온 거지 대운제약 무지 떨어졌다가 반등했고 사실은 얘보다는 얘 때문이지 한월바이오 그죠? 점상을 딱 찍어버리면서 그죠? 점상을 딱 찍어버리면서 나 갑니다 라고 표시하면서 오늘 아침 제약바이오주들이 나름 힘을 받으면서 이쪽에서 힘이 알테우젠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못해 셀트리온 그룹주도 반등하는 흐름 반등 상승이 아니라 반등 그죠? 마주보기 저점 왔잖아. 이 마주보기 저점에 오면 반등이 좀 들어오는 위치야. 그죠? 이걸 상승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많이 떨어졌으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반등 한번 들어오는 위치.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먼저 휘파람을 딱 날려줬고 지수 좀 반등해줘야 되겠다. 반도체는 쉬고 2차 전지도 오늘 큰 힘은 없었죠. 그죠? 에코프로 정도나 상승했고 저 날라리 같은 LNF나 첨보가 오늘 기관놈들이 좋아하는 그런 애들이 반등을 했지. 에코프로 BM도 약세고 포스코 퓨처엠도 약세고 포스코 홀딩스도 강보합 정도. 그지? 그러니까 개인들이 좋아하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 부분에 있어서는 건드리지 않고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뭡니까? 안 좋은 섹터, 안 좋은 종목, 거기다가 많이 떨어진 종목에서 일부 반등이 들어오면서 지수의 반등만 일으키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섹터 종목 부분의 선택 부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위치에서 뭡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종합주까지 있습니다. NC소프트 이게 지금 22만 원, 100만 원이 70만 원, 50만 원일 때도 싸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30만 원이면 더 싸지. 22만 원이면 더 싸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추세가 깨진 거, 그리고 그 기업의 실적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많이 떨어졌다라고 순환매를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그거는 뭐예요? 순진한 생각이에요. 주시장에선 그런 거 없다. 그죠? 아까 이야기한 드라마, 게임 이쪽 라인 부분도 이게 다 지금 공통점이 뭐냐? 코로나 때 특수를 봤었던 섹터 종목 부분들이라고. 집안에서 놀면서 드라마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그죠? 전자결제하면서 배달시켜 먹고, 응? 이런 쪽 라인에 수혜를 받았었던 쪽이 철저하게 더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 하나 더 뭐예요? 핵심은 뭐냐? 미국 시장,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9월에 금리 동결을 했는데 매파적 동결이다. 그게 0.25bp 더 올린다의 의미, 0.5bp 더 올린다의 의미의 매파가 아니에요. 저는 0.25bp 더 오른다라는 더 추가 인상할 것이다? 저는 아닐 거라고 봐. 다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 금리는 쉽게 인하하지 못한다. 그 인하의 시기가 뭐예요? 더 멀리 남아있다.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냐.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오래 갈 거다. 그것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쉽게 뭐예요? 이런 플랫폼이니 게임이니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 쉽게 반등하지 못한다고. 이게 이제 게임이 아니고 여기는 유통이지. 그죠? 이건 실적이 안 좋단 말이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뭐 중국에 시진핑이 온다, 뭐 방문한다, 한중일 정상회담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지? 옛날처럼 뭐 한한령 전부 다 해제하면 막 이 중국 소비주가 그건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죠? 다 좋아질 거다? 아니라고. 그 연관성은 옛날에 비해 틀려졌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시진핑이 온다, 한한령 해제한다라고 그러면 다 뭐예요? 화장품이든 뭐 카지노든 여행이든 항공이든 막 올랐지. 그런 시절이 이제 없다고. 왜? 레벨단의 그런 라인 부분에서의 그 섹터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중국이 다 따라왔어. 하다못해 7나노 반도체 라인 부분까지 생산할 정도로 기술력을 따라오고 있는데 무슨 화장품이 특별한 기술이냐고. 그죠? 뭐 특별한 기술인 것도 있겠지. 그건 개별 기업의 문제고 전체적인 섹터로 움직이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게임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게임도 중국에서 그죠? 나이마다 게임 시간을 규제하고 이런 흐름들이 전개할 때 이미 뭐예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청소년 규제하면서 하루에 2시간 이상 게임 못하게 하고 뭐 하는 거. 그중에 게임 기업 무수히 많은 기업 중에 뭐예요? 진짜로 독점하는 게임을 만든 회사는 하나 괜찮을 수 있겠지. 그 하나를 모르니까 로또인 거고. 전체적인 산업 부분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일단 코로나 때 집안에 틀박혀서 게임하던 게 다 나와서 운동하고 놀러가고 하면 게임하는 시간 줄어들고 거기다가 최고의 시장이었었던 중국에서 시간을 규제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연령별로 더 규제를 하려고 하는 흐름인데 로또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을 거죠. 로또 사는 심정으로 게임주를 하시면 뭐 오케이. 그런데 뭐 투자의 개념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죠? 그 이야기 똑같아. 그거 변화 없습니다. 아직도. 그게 왜 지금 이야기를 또 하느냐. 미국의 금리가 고금리 상태에서 지속되는, 뭐 고금리도 아니지. 5.25%면 중금리지. 그죠? 우리가 제로금리를 봐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4, 5%대의 금리는 중금리야. 중금리. 그죠? 우리 IMF 때 20%가 넘는 금리도 봤잖아. 그죠? 10% 이상 넘어야지 진짜 뭐에 고금리인 거지. 그죠?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3.5% 금리라고 해도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출받는 금리는 6%에서 7%일 거예요. 그죠? 예금 금리는 2%여도 대출 금리는 6%에서 7%일 거다고. 일반적인 분들이 그지 않아요? 3.5%로 받고 계신 분 계셔? 없을걸? 거기다 가상금리 다 해서 뭐 해서 다 6% 7%대이지? 몰라. 그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쪽 뭐 확실한 게 있으면 조금 낮을 수는 있어도 일반 신용대출이나 이런 쪽은 3.5% 기준금리 그 근처에 있는 거 없다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지금 JP모건 회장이 이야기했죠. 그죠? 7% 금리 시대. 응? 7% 금리 시대 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애들이 어떻게 가냐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여기 효성화학 산업 경기 있죠. 미국의 소비 쪽 라인들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안 좋은 거 분명하다. 연말로 갈수록 내년으로 갈수록 여러분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간다는 건 경기가 안 좋아진 환경이라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진 환경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주식시장이 바로 확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응? 주식시장이 가장 좋은 거는 그제 경기가 개선되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그죠? 금리 처음 인상할 때가 좋은 타이밍인 거예요. 오히려 금리를 고금리 있다가 금리를 인하하는 흐름, 첫 인하, 두 번째 인하 이런 타이밍은 주식시장에 좋은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은 뭐예요? 물가가 잡혔다는 거고, 물가가 잡혔다는 거는 경기가 좋아졌다는 거고, 경기가 나빠졌다는 거고, 경기가 나빠졌다는 건 뭘 의미해요?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서 나름대로의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안정화를 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금리를 인하하는 타이밍이 주가가 올라간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중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금리이기 때문에 아직 경기가 안 좋은 곳은 오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는 피하는 것이 낫다. 그죠?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야, 그런데 왜 에코프로나 그죠? 2차전지, 양극재 이쪽은 왜 고점 대비 세게 조정을 받냐? 과열했으니까. 그죠? 과열했으니까. 너무 세게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7월 26일 날 여러분들 꽤 매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고 그게 그런 과열을 시키는 과정에 놓인 섹터를 공략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리튬 가격 그때 7월 요게 지금 7월 28일 현재 4월 달 저점 근처까지 왔어요, 지금. 요게 반등하다가 요게가 요 7월 26일이 고점인데 7월 20일 요때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리튬 가격이. 그러니까 이 리튬 가격의 하락은 양극재 가격의 판가 하락을 갖고 오고 하락을 갖고 오니까 3,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은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은 안 좋을 것이다. 그래 안 좋을 거야. 안 좋으니까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고. P가 약하기 때문에 가격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안 좋느냐? 그렇지 않다. 그제? 자, 이제 배터리셀 캐파 취임이 처음이 북미 시작. 우리는 사실은 중국은 배제지. 없는 나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 배터리
탑재한 자동차에 보조금, 여러분들이 혈세를 주는 건 참 어리석은 건데, 그죠? 여튼 중국은 우리를 배제했는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그죠? 경제도 그렇고 군사적 부분도 그렇고 모두 다가, 그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호혜 평등의 원칙이잖아. 그 호혜 평등의 원칙은 서로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상호 관계를 이끌어야 되는데 중국은 안 주는데 우리는 주는 거, 그거 안 좋지, 그죠? 그럼 중국 시장 빼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북미 공장 건설이 공식화된 주요 배터리 업체별 캐파 점유율을 보게 되면 한국이 74%, 중국이 12% 정도, 그죠? 중간에 이제 8% 정도가 파라소닉. 요 정도야, 그죠? 그런데 중국 부분에서 이제 CATL 배터리, 오늘 뭐 뉴스에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 기술 많이 좋아졌다. 그죠? 나름대로 중국이 살고자 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 나름대로 증가하고 있는 건 맞아. 맞는데 아직도, 그죠? 미국 즉 북미 지역에서의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점유율은 미미하다. 응? 테슬라가 처음 판매한 그 수준에서, 그 2018년이에요. 그 수준에서 크게 늘어난 게 없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뭔가 정책이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으니까 생략하고, 그 속에서 트럼프는 이거 생각하시면 돼. 트럼프는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가장 강력하게 한 대통령이에요. 지금은 표를 얻기 위해서 바이든 정책에 대한 실패를 부각시켜야 되고 방만한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공격을 해야지 표를 얻지. 그죠?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IRA 보조금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쪽 라인을 공격을 해야 표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 노조 부분에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서로 쫓아가가지고 내 편 내달라고 아우성이잖아. 민주주의의 딱 단점 하나, 그죠? 너무 쪽수우위. 응? 건전한 생각과 논리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보다, 그죠? 쪽수에 의해서 판이 바뀌어지는 흐름이 전개되는 거, 그죠? 그 부분도 참 힘든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잖아.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74% 내외인데 트럼프가 바뀐다고 바뀔 거냐? 아니다는 거잖아. 그죠? 아까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지만 포드 CATL 합작 공장 중단. 이게 이제 하원 조사 때문인지 아니면 파업하고 있는 노조의 눈치 보기 때문인지는 몰라. 그 속사정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바이든이나, 그죠? 트럼프나 기본적으로 2차 전지의, 이 미국 자국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배제, 이 기본 사고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실적이 매번 매출이, 그죠? 에코프로비엠만 해도, 그죠? 매출이 한 해에 1.5배, 3배 이렇게 증가하다가, 그죠? 올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주춤거리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지. 어떻게 매년 매출이 계속 더블로 증가를 하냐고. 그죠? 그게 주가에 영향을 받았느냐. 3, 4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주가가 반영했느냐 안 반영했느냐. 충분히 반영했다 이제. 그죠? 그 주식은 실적이 이거 있죠. 우리가 특히 장치 산업이라고 하는 건 그게 대부분 조선철강 건설기계 지주화학 자동차 반도체 전부 다 장치 산업이잖아. 그죠? 장치 산업. 응? 게임이나 플랫폼처럼 이렇게 소프트웨어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조그만 데 사무실에서 이런 그게 아니고 큰 공장을 짓고 하는 부분의 장치 산업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 사상 최대의 실적이야. 그런데 공장 더 안 지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수가 없죠. 그렇잖아. 100%, 120%, 3교대, 4교대를 해갖고 계속해서 생산을 해서 잘 팔려.
24시간 공장 풀가동이야. 그런데 공장 증설 안 하면 더 이상 실적이 좋아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장을 증설하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공장 증설을 통해서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 처음엔 감가상각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그게 일정 정도의 생산 수율을 맞추고 체계를 완성하기까지는 비용이 먼저 들어가지. 사람도 뽑아야 되고, 그죠? 그 비용이 먼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치 산업의 부분에 있어서 실적 부분을 가늠할 때 처음 초기 투자 부분이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건 일반적이다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부분에 판가 연동제를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2, 3, 4분기 실적은 분명히 2, 4분기보다는 안 좋을 거다. 그게 뭐예요? 여기서도 나타났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죠? 수출액 추이 이거 보면 알지. 그죠? 뭐냐? 양극재 수출액 추이가 요게 7월 달, 8월 달. 그죠? 지금 수출액은 뭐예요? 가격하고 수출 출하량이잖아. 그거를 곱해서 수출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1, 4분기 실적보다 2, 4분기가 조금 안 좋은 수출액이 줄어들었고 3, 4분기는 이제 9월 달 나와 보야 알지만 요 2, 4분기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높지. 그죠? 그랬다고 피크아웃이냐? 그거 아니다. 그죠? 지금 미국에서의 자동차 노조들 파업하고 했으니까 그 영향도 3, 4분기에 좀 일정 정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내려온 거라고. 그러면 이게 전체의 양극재 수출액 추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 각계 개별 기업의 수출액, 그죠? 대구 지역은 LLF의 수출액 추이를 보면 되고, 청주, 충북 이쪽 라인 부분은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고, 포항 지역은 뭐예요? 포스코 피처엠의 양극재 출하량 이런 거를 가늠하면서 정말 어느 정도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해야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진투자증권 한병호가 이야기했었던 거에 딱 하나 맞는 건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야. 그죠? 2023년과 2025년 추정치의 전기차 판매의 대수 현저하게 보수적으로 측정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두면 너무 떨 필요 없어요, 이제.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개별 쪽에서, 시장이 안 좋을 때 가장 좋았었던 쪽 라인 부분은 뭐였습니까? 응? 시장이 안 좋을 때 가장 이번 주 가장 좋았던 건 음식료지, 그지? 농심, 삼양식품. 그죠? 실적이 있으니까 갭상승하고 이 마디가 얘가 요 모습 보인 게 뭐예요? 이게 현대오토웨이버였어. 이게 큰 마디를 돌파했다. 그죠? 큰 마디의 라인 부분을 이걸 돌파했으니까 그때도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을 거야. 그지? 큰 마디를 돌파한 시세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조정받아야 된다. 그지? 그 조정받고 이 마디 이거 조금 제가 급해서 그죠? 이 이상으로 올라가서 조정을 받는 라인에 18만 원 이하에서는 큰 무리가 없고 이런 쪽 라인 부분에 또 양호한 쪽 라인 부분도 그거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조정을 받는 라인 부분 당연해. 그러면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조정을 받았어. 이제 150만 원에서 80만 원 라인 후반까지.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포스코 피처엠이나 이런 쪽 라인이 조정을 받았어. 그죠? 왜? 여기서 지금 허벌나게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두 마디를 세게 올라왔었던 부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죠? 이 하나 이상 라인 부분을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는 그죠? 한 달의 조정. 여기는 지금 두 달의 가격 조정. 그러면 얘가 조정을 이 고점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그죠? 얘네들은 그 머저리 애들 있죠? 안 떨어졌느냐? 응? LNF, 응? 동바
뭐 전해질 이런 쪽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졌잖아. 그지? 그나마 디아이동일은 조금 다른 애들보다는 세지만 어디에요? 후성. 그죠? 거기에 뭐에 대형성 종목의 셀, 삼성 SDI 박살났잖아. 그죠? 삼성 SDI나 LG화학 응? 얘네가 뭐 저 양극재 LG화학도 양극재를 하지만 그죠?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저 뭐야 포스코 퓨처엠처럼 그렇게 급등했습니까? 아니잖아. 급등 안 했어도 조종을 받으니까 다 조종을 받잖아. 응?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멕시코의 그 중국 기업에 대한 리튬 사업권 취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쪽 포스코 홀딩스나 에코프로에게는 좋은 뉴스지. 그지? 그게 뭐 지금 이 원체 급등한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2단 상승을 하면 그죠? 2단 상승을 한 섹터나 특히 테마 거기에서 3단으로 올라가고 막 이럴 땐 절대 쫓아가는 거 아니다. 지금은 조정 충분히 잘 받고 있는 중이다. 그죠? 거기에 이제 이런 쪽 라인이 아까 이야기한 삼성전자가 못 가고 반도체가 지수 영향이 큰데 못 가고 2차 전지가 7월 26일 날 고점 찍고 못 가니까 그죠? 못 가니까 시장 지수 조정은 당연한 거고 시장 지수의 조정이 당연하니까 뭐해? 테마만 움직이잖아. 그죠? 뭐 정치인들, 뭐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뭐 이낙연 관련주.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지, 그지? 맨날 여러분들 정치인 옛날 그거 보시면 아시지? 저 안철수 관련주, 그죠? 한때를 풍미하는 거. 그거, 근데 뭐 투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서 그거 돈 벌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날라리성, 실적하고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 움직인다는 건 뭐에 별 볼 일 없다는 거지. 응? 그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있다. 그죠? 그리고 2차 전지 쪽 라인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둔 부분 구조적 성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꼭 2차 전지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왜 렌터도 마찬가지지. 먼저 JYP도 살만한 타이밍에 들어와 있고. 그죠? 그리고 클래시스도 조정 잘 받았고 제이시스 메디칼도. 그런 쪽 라인 좋은 섹터 송배전망은 당연하고 그죠? HD현대일렉이나 또 요 효성중공업 그죠? 지금 일봉으로 보면 꺾였지 왜 크게 상승을 이 마디를 두 번을 크게 했잖아. 그러니까 조정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월봉 조정 라인이 커버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이거 쉬어야지 간다고 쉬지 않으면 못 간다고 주식이라는 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라인으로 월봉에 어느 타이밍에서 살 거냐 잘 그건 이제 수급 포럼하고 잘 보면서 사는 게 나은 거고 그죠? 그럼 재량경기도 마찬가지고 딱 월봉 모습들이 다 비슷하잖아. 큰 마디하고 또 한 번의 마디 그리고 나서 쉬고 옆으로 행보 그리고 또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거고 그 정도다. 그죠? 그래서 뭐 대강 이렇게 얘기하고 30분에 끝낸다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오버됐네. 그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도 섹터는 조정 중이고 테마만 난립해서 이쪽 갔다 저쪽 하는데 연속성은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 지수와 함께 움직인 부분에 피해야 될 섹터, 전저점 이탈하는 섹터들은 무조건 피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아까 오늘 가입하시는 것만이에요. 관리자투님 앞으로 계속이 아니고 그게 추석 선물이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튼 시장 9월 시장 짜증나 그죠? 짜증나는데 그 짜증남이 있어야 환호할 때 주식 매도하고 그죠? 7월 26일처럼 코스피 지수는 8월 1일 날 고점 코스닥 지수는 7월 26일 날 고점 그런 환호할 때 주식을 때리고 지금 이렇게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한 건 아마존의 반독점법 그리고 그 아마존이 하락하면서 메타나 또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다 영향을 받은 빅테크 기업들이 조종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세게 내려온 거예요.
셧다운 때문에 세게 내려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라고. 아셨죠? 오히려 주 후반 미국 시장 반등 들어온다. 공교롭게 우리 시장이 다시 시작할 때 다시 미국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 그게 조금 부담이어서 그렇지 오늘 아침 부분은 주식 시장을 사야 되는 타이밍인 건 분명한데. 그죠? 아까 이야기한 전저점을 이탈한 섹터는 아직도 매수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석 해피하시고 해피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 예, 그러다 건물 산다님 꼭 건물 사시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예.